안녕하세요. 달님이 오늘은 꽃밭에 와 있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일지 알아맞혀 보세요. 살구꽃요? 자두꽃요? 아닙니다. 복숭아꽃이에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하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달님, 다육이를 찍어야 되는데 오늘은 왜 바깥에 이 추운 날, 저녁에는 아직은 쌀쌀해요 여러분. 새벽에도 좀 쌀쌀합니다. 그래도 여름은 온 것 같아요. 반팔 입고 지금이 한 7시, 저녁 7시예요 여러분 그동안 금요일부터 목요일 오후부터 주문하신 거 아이 다 뭐 안전하게 둘 말아서 여러분 푸시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싸고 또 싸고 또 싸서 보내드렸습니다. 모두 보내드렸어요. 안전하게. 빠른 날은 내일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조금 지연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실아, 아유 저렇게 순둥이 어째 이렇게 낯선, 저는 그래도 제가 주인 아니니까 낯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치지를 안 해. 낯선 사람 있으니까 이렇게. 복숭아 꽃입니다. 달님이가 좋아하는 과일 중에 어떤 복숭아죠. 복숭아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 복숭아 농사도 지었었는데 복숭아가 열릴 때 되면 채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따먹으러 매일 갔었죠. 복숭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저기는 복숭아 밭하고 자두밭이 같이 있어요. 자두나무도 같이 저래 초록색 좀 짙은 부분이 자두나무고요. 붉으스레만 게 복숭아 나무입니다. 김천 하면 단연 포도의 고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3대 포도 생산지 중에 김천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김천도 많이 현대화 됐어요. 여기는 달님이 포도 농장입니다. 샤인머스켓을 농사를 지었는데요. 김천은 거의 밭이 하얗게 눈이 내린 듯한 비닐하우스가 빽빽합니다. 거의 시설로 샤인머스켓 포도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그래도 간혹 가면 이렇게 자두, 저렇게 열차가 지나가서 잠깐 멈췄어요. 자두도 김천하면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 포도가 단연 김천 포도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김천 자두, 이제 곧 있으면 자두가 설설 열리면 여러분 김천 자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사서 드셔보셔야 돼요. 정말 맛있습니다. 김천 포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복실아, 뭐하니? 내가 낯선 사람인데 짖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고. 그래도 달님이가 늦게까지 하우스에서 일을 할 때는 이 아이가 저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옆에 혁신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산책으로 밤늦게 많은 분들이 요 길을 쭉 돌아서 달님이 하우스 지나서 많이 지나가시는데요. 늦은 밤에 사람이 지나가면 무섭잖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달님이도 여자라서 밤늦게 인기척이 하우스 바깥에서 들리면 무서운데 사람이 지나갈 때 되면 요 복실이가 짖더라고요. 달님아 나왔니? 하는 꼴이 정말 순해. 저하고는 한 1년 정도 인연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지나갈 때 많이 짖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저렇게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너 전국 방송 타는 거 아니? 안녕, 다시 다음에 올게. 아유 저렇게 순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응? 순둥아 안녕. 안쓰럽죠. 360을 저렇게
묶여 있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항상 안쓰럽기도 해요. 자, 이래 서서히 가면 꽃이 피고 새가 오는 맑은 저녁 공기, 상쾌한 그래 길을 걸으면서 달림이가 오랜만에는 판매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천천히 꽃 구경하시라고요. 복숭아 꽃이 너무 예뻐서 이제 곧 있으면 이 아이가 질 텐데, 지기 전에 옛날 고향에 있던 그 복숭아 꽃을 감상하시라고 제가 오늘은 판매 영상 대신 꽃 구경을 여러분께 시켜드립니다. 단연 과일 꽃 중에서는 복숭아 꽃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사과꽃도 이쁘고요, 살구꽃도 이쁘고 자두꽃도 예뻐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꽃도 핍니다. 그 꽃도 예쁜데 그래도 이렇게 색깔 보세요 여러분. 스타보스도 생각나고 플라멩고도 생각나고 아카이슨도 생각나고 레오파드도 생각납니다. 그죠? 정말 복숭아꽃 마음껏 감상하시라고 달림이가 이 저녁 7시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가장 영상이 예쁘게 나오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도밭 안으로 들어갈까요? 이것은 자두꽃이에요. 이 밭은 저희 밭 맞은편에 있는 밭인데 요 주인 아저씨가 정말 착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1년 동안 그전에는 이제 다른 밭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애기 아빠가 혼자 지었지만 요 다육이 짓는 요 밭을 구매하고 땅을 구매하고 나서 반은 거의 한 3분의 2는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나머지는 다육이 농사를 하는데 요 맞은편에 있는 요 어르신께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이제 오셔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부지런한 것 같아요. 복숭아 나무도 있고 이렇게 오래된 자두나무도 있습니다. 원래 자두가 열리면 또 어르신이 자두를 갖다 줄 것 같아요. 자두꽃도 예쁘죠 여러분. 아우 벌써 침이 맴도는데요. 자두 정말 좋아합니다. 약간 푹 익은 붉은색 빛나는 자두보다는 약간 시퍼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못 먹습니다. 너무 쉬어서. 근데 달림이는 신 걸 너무 좋아하니까 항상 설이 걷는 거, 제대로 익지 않은 자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피자두도 좋아하고요, 수박자두도 좋아하고, 네, 홍자두, 뭐 서무사. 옛날에 저희 집에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그 밭에 살구도 심었었고요, 복숭아 나무도 심었었고, 그 다음에 자두나무도 심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지런하세요. 뭐 조그만 땅이 있으면 그냥 절대 안 놔두십니다. 뭐 하나라도 심으시지. 그래서 계절마다 갖가지 과일을 다 맛을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안 계셔서 거의 엄마 혼자 힘드시니까 농사를 아예 안 지으시는데요. 그때 땅에 떨어진 자두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원래 어르신이 잘 보여야 되겠어요. 자두를 얻어 먹으려면. 복숭아꽃, 자두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요 박스를 발견했어요. 국내산 복숭아. 정말 복숭아 맛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르신이 또 자두 농사도 지으시니까 김천 N 하는 거는 김천의 모든 과일의 공통 브랜드예요 여러분. 달림이도 포도를 출하할 때는 김천 N이라는 브랜드와 여기 포도 이렇게 돼 있겠죠. 자두 빨리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우스 옆에는 이렇게 하천이 흘러갑니다. 뭐 이 정도 깊이와 넓이는 그래도 농수로 치고는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래, 물이 그래도 요즘은 비가 꽤 오랫동안 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맑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 흐르니까 맑은 것 같아요. 비가 좀 오는 때는 여기가 요 중간까지 꽉 찹니다. 물소리 들리죠? 달림이 귀에만 들리나요? 그러니까 달림이 하우스는 정말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뒤로 돌아서 KTX역 근처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산책로가 요 바로 인근까지 공원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람들도 많이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깨끗한, 그래도 뭐 농수로 치고는 물이 맑습니다. 물고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깨끗한 하천에 졸졸졸 물소리도 들리고요. 언제나 사계절 내내 꽃이 피고요. 달림이 하우스는 이렇게 저번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었죠. 여기 달림이 다육이 하우스고요. 검정색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는 다육이 관련하는 물품도 있고요. 포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포도 농사 관련해서 또 비료, 뭐 농약 자재 많습니다. 이 창고는. 그래서 창고를 좀 크게 지었어요. 막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저렇게 달림이 다육이 하우스 문이 열려 있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언젠가는 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미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판매 영상보다는 오늘은 하우스 안, 포도 하우스 안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숭아꽃 보여드리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커요, 여러분. 하우스로 들어갑니다. 한 420평 정도 돼요. 이제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땅이 넓으니까 하우스를 이 넓은 땅에 다 짓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한 3분의 2 정도는 포도 하우스를 짓고요. 나머지는 뭐 주차용지, 뭐 창고 부지 해서 200평은 다육이로 달림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때문에 저렇게 달림이가 늦은 시간에, 야심한 시간에 포도밭을 공개하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올해 3월달에 심은 샤인머스켓 포도 나무예요. 아유, 애기다, 어리다, 그죠? 벌써 봄이 지났죠, 그죠? 3월달에 심었으니까 지금이 4월 중순, 4월 11일이니까 한 달 40일 정도 됐네요, 그죠? 처음에는 앙상한 나무만 왔었어요. 뿌리가 있었죠. 묘목 농원에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씨가 진짜 봄은 여러분 농사에서 정말 뭐 중요하다 못해 가장 결정적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순이 트고 이렇게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묘목이 주렁주렁 지지대를 옆에 삼아서 올라서 옆으로 가죠. 여기는 대형 하우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형 하우스는 다육이처럼 위도 다 막혀 있고 옆에도 막혀 있고 온도를 조절해서 빨리 묘목을 크게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저희들은 대형으로 짓지 않았고요. 반하우스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시골의 어르신들은 비가림 하우스라고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나무는 이렇게 비를 가려주는 이렇게 비닐로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요 가운데는 이렇게 뚫려 있어요. 비가 오면 요 위로 비가 떨어져서 물이 고인답니다. 그러니까 온도, 날씨는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냥 노지 하우스라고도 해요. 그냥 약간 옆에 온도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 하우스를 내리거나 하는데 양쪽에는 천장에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여름에는 덥고요. 뭐 요 커튼이나 뭐 대형처럼 그런 시설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춥고요.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땅에 내리니까
자연 그대로 키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10월, 빠르면 추석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고, 대형 하우스는 빠르면 5월, 6월에는 출하가 가능하니 가격 차이가 꽤 있겠죠. 하지만 이 시설비는 대형보다는 많이 저렴해서 그래도 반하우스도 김천에서는 많이 짓는답니다. 달님이 다육이 하우스 짓는다고 싼 짓돈 땡빛을 내는 바람에 포도는 반하우스로 했어요. 정말 고난의 행군을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자, 다시 묘목으로 갑니다,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빨리 찍어야 되겠어요. 이 묘목을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뿌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육이를 달님이가 보내드리면 그 뿌리가 있는 아이만 오니까 휴지에 돌돌 솜에 꼭꼭 싸도 뿌리가 흙이 묻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흙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다육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의가 많아서 오늘은 다육이 하우스에서 찍지 왜 포도밭에서 찍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 모목을 가져오면 요 구덩이를 파요. 애기 아빠가 삽으로 팠었는데 그때 달님이는 안 도와줬어요. 다육이 농사 짓는다고.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애기 아빠는 포도 농사, 달님이는 다육이 농사. 그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달님이도 많이 바빠요. 그 대신 달님이는 다육이에 가려는 거는 혼자 하잖아요. 그러면 구덩이를 삽으로 푹 파서 그게 상토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야 왜 상토를 넣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빨리 자리 잡으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육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 파서 상토를 넣고 이 아이를 푹 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흙으로 이렇게 아이를 덮어주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바로 물을 주지 물어봤어요. 왜냐면 이 아이가 농원에서 따뜻하게 크고 있었거든요. 완전 빨리 이 묘목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완전 가두는 식으로 그냥 떳떳하게 말 그대로 다육이 키우는 시설에서 있다가 폭 뽑아서 이 추운 데 왔으니까 환경이 바뀌었는데 바로 물을 주길래 왜 바로 물을 주냐 그러니까 그래야지 빨리 활착하고 자리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왜 포도밭을 촬영하냐면 다육이를 받았을 때 여러분 뿌리가 탄탄하게 이렇게 튼튼하게 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짧지만은 옆으로 이렇게 잔뿌리 정말 많이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냥 시로라기처럼 뿌리가 잔뿌리가 많진 않은데 길게 있는 뿌리 받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뿌리 나와서 뿌리가 그래도 실뿌리 튼튼 가닥이 많은 뿌리가 있는 아이 받을 때 있고 다양해요. 그죠? 아예 성장 상태는 다 다른데 받으시면 바로 이제 흙에 심는데 저는 그 흙을 심는 이동을 했으니까 그죠? 그 상토를 바로 흙에 조금 놔두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심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요. 아유 추우니까 말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달님이 하우스에서 키우는 방식은 여러분하고는 환경이 틀리니까 아마 흙도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달님이한테 받은 식물 다육이를 그냥 여러분이 키우시는 밭이나 아니면 풀분에 바로 심으셔도 되고요. 달님이 같은 경우는 달님이도 다육이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아이를 옮길 때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흙을 폭 파서 상토를 좀 놓는 편이에요. 저도 뿌리 상태에 따라서 틀리지만 상토는 또 계절에 따라서 양이나 또 깊이는 틀리지만 상토를 넣고 아이를 폭폭폭 심고 나서 흙을 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궁금증, 자 상토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도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을 바로 주나요 달님? 아니면 열흘이나 아니면 짧게는 일주일 며칠이라도 놔두고 물을 주나요? 많이 여쭤보세요. 복실이가 왜 짖지? 낯선 사람이 지나가나 봐요.
추워서 제 하우스로 들어왔어요. 이제 깜깜해서 촬영도 어렵고요. 자, 저는 밭이 거의 90%입니다. 달림이는 밭을 좋아해요. 풀분에 심는 것도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밭에 심는 것도 단점이 많아요. 근데 달림이는 밭에 많이 심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를 파주고 나서 상토를 넣고요. 뿌리가 있는 아이를 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덮고 나서 꾹꾹 눌러줍니다, 주위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물을 바로 줍니까? 아니면은 며칠이라도 간격을 주나요? 하는데, 물론 아이가 수분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하고요. 날씨, 계절도 중요하고, 그죠? 그런데 달림이 같으면, 달림이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또 반대로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러면 아이의 상태가 많이 피곤하거나 몸살을 하는 것 같지 않으면 이렇게 꼭꼭 심고 나서 꾹꾹꾹 누르고 나서 물을 바로 줘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는 검 전문 하우스이기 때문에 시설이 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는 거의 최적의 환경이에요. 만약에 집에 달림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심는 경우 키핑장, 금다육이 아니라 다른 아이를 키우는 키핑장일 때는 조금 또 고려를 할 수는 있는데, 달림이는 금하우스니까 제가 이제 뿌리 있는 아이를 받았을 경우 제 아이도 저 밭에서 이 밭으로 옮길 경우 꼭꼭 심고 나서 물을 바로 줘요. 예, 저도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물을 바로 줬을 때하고 물을 주지 않고 그래도 안정기를 거치는 3, 4일 아니면 길게는 7일에서 10일 이렇게 두고 물을 흠뻑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주는 경우가 훨씬 달림이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왜 달림이가 이 야심한 밤에 복시리도 보여주고 복숭아꽃, 살구꽃은 없었네. 살구나무를 너무나 예쁜데 살구꽃도 언젠가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꽃이 다 지지 싶은데 곧 있으면 살구도 열릴 때가 됐어요. 그죠? 꽃을 보여주면서 그냥 풍경 봄꽃을 보여주나 했는데 오늘 촬영의 목적은 바로 뿌리가 달린 아이 이동을 했을 때, 분갈이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했을 때 상토를 넣는 경우, 그렇지 않고 바로 요 흙을 쏙쏙쏙 파서 아이를 심고 바로 이렇게 흙을 덮는 경우, 요 사례가 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농장마다 틀리고요. 계절마다 아이마다 틀리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환경에 단연간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달림이는 상토를 좀 넣고 아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열심히 상토를 넣더라고요. 애기 아빠가요. 막 삽을 팔 때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막걸리 한 잔 먹고 상토를 열심히 또 나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구덩이에 상토를 적당량을 이렇게 다 붓는 거예요. 그래 나하고 비슷하네. 나도 말하지 않고 애기 아빠도 뿌리가 달린 묘목을 심을 때 상토를 넣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달림이가 포도농사 안 지으니까 아예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나 의논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애기 아빠가 이제 주변에 있는 흙을 솔솔 덮고 나서 바로 물을 털어서 애들한테 물을 주더라고요. 저도 애들을 심고 나서는 물을 바로 주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봐요. 달림이 아이들을 이제 받으시고 나서 달님 물은 언제 주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제가 다시 반문을 해요. 선생님 혹시 키우시는 데가 환경이 어떤가요? 여쭤봐요. 베란다입니다. 아니면 마당에 간단하게 설치한 또 하우스 아닙니다. 아니면 여기는 금다육은 아닌데요. 국민이 창을 키우는 키핑장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제가 온도를 물어보기도 해요. 밤 온도, 낮 온도도 물어보고요. 왜냐하면 뭐 집도 방향에 따라서 또 다 틀리잖아요. 그죠? 어디 도시인지 또 시골인지에 따라서 또 바람, 또 온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의 사례를 말씀드려요. 보낸 그 아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선생님 거기 키우는 환경이 그러해서 바로 물을 주는 것보다는 며칠 좀 아이가 멀미도 하고 또 몸살을 할 수 있으니까 며칠 두고 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이래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보낸 아이의 수분 상태도 고려해서 또 날씨, 계절 고려해서 설명을 드려요. 바로 물을 주세요. 이게 모든 경우에 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또 물은 조금 주지 말고 기다렸다가 저면이나 아니면 위에서 주변으로 솔솔 뿌려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달림이는 1년 365일 일정한 온도, 또 일정한 또 바람, 환기 유지하기 때문에 옮기면은 바로 물을 줍니다. 오늘은 그 설명을 하려고 포도밭에도 갔다가 복숭밭도 갔다가 복실이도 보여줬다가 달림이 하우스에 들어와서 또 아이들도 촬영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찬반의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래 안 하는데. 맞아요. 똑같은 방법은 1도 없어요. 이 금다육이 엄마가 같아도 같은 아이가 하나도 없듯이 키우는 흙, 물, 온도, 그리고 심는 방법 다 틀리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정형화된 교과서에 1, 2, 3, 4, 5 하면서 딱 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달림이도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흙을 아는 것부터가 숙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흙을 했다가 저 흙을 했다가 이 흙에서는 안 자라는데 저 흙에서는 또 자라고, 이 아이는 너무나 잘 크는데 또 어떤 아이는 똑같은 흙을 했는데 안 크고, 왜 그런지 그 과정이, 눈물의 과정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겪어보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같아요. 여전히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많은 과정에서 낙담도 하시고 실망도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이렇게 좌절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달림이도 그랬어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이 아이를 직접, 요즘은 그래도 달림이가 모둠으로 저렴하게 올리는 편입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한번 구매해 보시고 길러보세요. 그곳이 가정이든 키핑장이든 아니면은 정말 열악한 옥상에 그 비닐 하나 씌운 그 환경이든 그 아이는 그 환경에 맞게끔 또 적응을 해요. 달림 금다육 하우스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적응을 하긴요. 잘 안 되던데요. 잘 죽던데요. 진짜 안 크던데요 하는데 정말 잘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집에서 키우시는데도. 제가 송장을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죠? 송장 쓰다가 달림이 뭐 날밤도 새는데요. 월요일 되면 아파트 주소로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에서 받았다가 키핑장이나 또 다른 환경으로 가실 수도 있는, 데리고 가실 수는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분들 의외로 정말 많아요. 잘 키웁니다. 한 번씩 받아서 잘 크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 제가 가슴을 치고 반성을 해요. 달림아, 너 멀었다 정말. 이 좋은 시설에서 너는 요것밖에 안 되니 정말 많이 뉘우쳐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 받은 아이 바로 어떻게 심어야 되고 물은 언제 주는지 그것 때문에 달림이가 촬영했고요. 내일은 판매 영상 올려드립니다. 어떤 아이로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물론 착한 아이들, 그리고 수량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다 퍼주려고요, 여러분. 다 퍼주도 또 저 아이들이 번식을 해서 쭉쭉 늘어납니다, 밭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달리미는 이렇게 밭에 심었다니까요. 이 벽돌 나른다고 하면 야심한 밤에 여자가 무서운 것도 없이 막 하나하나 낑낑 하면서 탑 싸듯이 쌓고 흙을 배합을 해서 흙을 이렇게 또 넣고 아이들을 심었답니다. 여자 혼자서. 그죠? 할 수 있어요. 농약 치고 흙 배합해서 또 아들 심고 적심하고 뿌리 내리고 물 주고 또 올렸다 내렸다 걷었다 또 닫았다. 충분히 여러분 가능합니다. 100평인데도 판매 영상까지 하면은 달림이가 좀 바빠요. 만약에 제가 판매까지 안 하고 농사만 지었으면 룰루랄라 맨날 뭐 놀았을 거예요. 너무나 재밌어서. 근데 판매 영상까지 하니까 조금 바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달림이가 이제껏 가진 직업 중에서는 가장 육체적, 정신적, 마음적으로도 제일 편한 일이 이 금다용 농사였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니까 여러분들 달림이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나 싶은데요.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봬요 여러분. 달림이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새벽 닭 우는 거 보고 이 시골에는 새벽에 닭이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이어도 시골은 시골이에요. 새벽 닭 우는 소리 보면서 하우스에서 여러분 아이들 안전하게 보내려고 일찍 나와서 이제 조금 일찍 들어갈까 봐요. 그래서 판매 영상 안 찍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